안녕하세요. 쉬운 기하 벡터 수능 길잡이의 임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13강이고요.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내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꼭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인강으로도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TV로도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게시판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EBS를 어떤 거를 이 강좌 다음에 또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해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비 고2가 있어요. 이과생이 있고요. 우리가 예비 고3이 있습니다. 자, 예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능 길잡이를 들으시대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EBS에 좋은 강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또 올림포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강좌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길잡이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 강좌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라는 강좌가 또 있어요. 기백이라고. 그래서 2학년들과 3학년들이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 비슷하지만 그래도 흐름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EBS가 여러분들 어떤 우리 그 사이트보다도 완벽한 그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른 데 가지지 마시고요. EBS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수능 만점, 내신 만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가시면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나왔습니다. 두 평면이래요. 두 평면 벡터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 보겠습니다. 두 평면 그다음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말이 좀 기네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평면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시점이 원점입니다.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제가 어떠한 벡터 하나를 잡아 보겠습니다. A라는 점이고 A1, A2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러한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점이 벡터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의 이렇게 벡터가 있습니다. 자, B라는 벡터가 있고요. 자, 요 점을 제가 B라는 점, 바로 B1, B2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요 각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각을 구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적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벡터 두 개가 주어지면 두 벡터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벡터를 내적해 보세요. 자, 내적하면 우리가 A라는 벡터의 크기,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각이죠. 각.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을 알면 뭘 이용할 수 있다?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궁금한 부분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평행인 개념과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 다음에 수직인 개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라고 하면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0벡터가 아닌 A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두 벡터가 평행하대요. 자 평행하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전에는 실수배를 이용해서 풀었죠. 평행하면 실수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해버리면 A 벡터의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바로 코사인 세타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코사인 세타는 평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0도 아니면 180도입니다. 그럴 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평행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라는 벡터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건이랑 여러분들이 평행 조건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다랍니다. 물론 뭐 0벡터는 아닌 두 벡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행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요. 실수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평행하다라고 하면 B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었죠. T가 0이 아닐 때. 됐습니까?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엔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A라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수직 관계에 있어요. B라는 벡터가 수직 관계에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수직.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는 몇이죠? 0입니다. 그래서 수직 관계에 있으면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뭐하면 내적하면 뭐가 나온다? 0 나오고요. 내적해서 0 나오면 두 벡터는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 벡터의 수직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평행보다는 수직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다. 평행은 이미 우리가 실수배를 통해서 평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정리했지만 수직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공간도형 나오고요. 공간 벡터 나옵니다. 앞으로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적을 이용해서 0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구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내적을 통해서 평행인지 수직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요 개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거기 3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벡터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쓴다고요? A라는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라는 벡터의 크기, 그리고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내적한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바로 K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의 크기는 4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자, 내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적은 자, 배웠습니다. 각각의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K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12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사인 값이에요. 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뭐예요? 바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개념을 이용해도 돼요. 뭐 직각삼각형 여러분 익숙하면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예요.
쉽게 일단은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0도부터 180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1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편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10이라고 하면 여기 10이고요. 사인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요 예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10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7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루트에 100에서 마이너스 자 49니까 98이 되고요.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루트 2가 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세타가 양수지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1사분면에 각일 수도 있고요. 2사분면에 각일 수도 있죠. 사인 세타가 양수인 경우 1사분면과 2사분면. 세타의 범위도 0도부터 18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값은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값하고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인데요. 뭐 어차피 이걸 우리가 제곱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된 거부터 정리하면 요건 얼마예요? 2 루트 5가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루트 20이니까 그럼 2 지워버리면 여기는 2를 약분해버리면요 2를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또 마찬가지로 요거 우리가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볼까요? 제곱을 해버리면요 K제곱에 플러스 9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5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K제곱에 마이너스 12K가 되고요. 플러스 36이 되는 거예요. 자 제곱을 해버리면 100분의 2니까 5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도 뭐가 약분돼요? 5하고 여기가 10으로 약분이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계산해버리면 K제곱에다가 플러스 9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10 곱하면 10K제곱 마이너스 120K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60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0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9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K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51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 계속하겠습니다. 약분하면 3K제곱 마이너스 40K 플러스 여기는 3일은 3, 3일은 3, 37에 21. 계산이 만만치 않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하고 3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9하고 그 다음에 9일은 9, 3에 27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대각선 해주시면 되고요. 자 K라고 하는 값은 문제에서 정수값을 구하랬으니까 얼마가 된다? 우리가 9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7하고 13이니까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K는 9가 되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주관식이기 때문에 9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벡터가 있는데 A 플러스 2B 벡터, B 마이너스 2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기 전에 A 벡터에다가 플러스 2B 벡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또 B라는 벡터에서 마이너스 2C 벡터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플러스 2B 벡터는요. A 벡터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2배에다가 B라는 벡터는 2,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벡터 마이너스 2C 벡터인데 B 벡터는 2,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배의 C 벡터입니다. C 벡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6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하고 마이너스 2, 오케이, 0 되고요. 3하고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다시 뭘로 들어갑니까?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 버리면 루트의 3의 제곱에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루트의 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내적하면 여기는 20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딱 봤더니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5고요. 여기도 5고 25분의 20. 25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약분하면 5, 4, 20, 5, 25인데요. 코사인 세타. 무슨 수가 나왔어요?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0도부터 90도. 예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를 5라고 잡으시고요. 코사인은 여기는 4라고 잡으면 여기는 3이 되겠죠.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분의 얼마가 나온다?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고요. 정답은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4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의미를 가져야 돼?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두 벡터가 주어지면요. 이제는 두 벡터의 각을 구할 수 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죠? 두 벡터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벡터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면요. 두 점 A, B라는 점이 있고 어떤 P 벡터가 있을 때 두 실수 A, B의 곱을 구하랬습니다. 자, P 벡터는 AB 벡터와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평행하다, 실수배. 평행하다, 실수배. 우리가 내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평행하면 실수배가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AB 벡터를 구하는데요. 어차피 AB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시를 해버리면 우리가 OB 벡터에서 마이너스 OA라는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2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O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4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면 5에서 해버리면 6이 되고요. 2에서 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라는 벡터는 누구와 평행하다? AB 벡터와 평행함으로 실수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여기는 6t에다가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벡터가 크기가 나왔어요. 크기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 루트 5라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크기 루트에 자 6t의 제곱이니까 36의 t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루트에 40에다가 t라고 쓸 수가 40t 제곱이라고 쓸까요? 일단 좋습니다. t 제곱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게 얼마가 된다? 바로 2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해버리면요. 40t 제곱이 되고 는 제곱하면 20이 되고요.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t의 제곱이 2분의 1이 나오므로 t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고요. t가 루트 2분의 1일 때 t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AB의 곱은 하나만 해볼게요. 그냥 t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일 때는 여기 어떻게 쓰면 돼요? t 대신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는 뭐가 돼요? 3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 해볼까요? t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A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은 정답이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32페이지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서 이제는 뭘 배우냐면요. 평면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자, 이 부분은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한번 완벽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평면 벡터에 제가 평면 벡터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요.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평면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잘 나온다라기보다는요. 뒤에 가면 공간 벡터 배웁니다. 공간상에서도 직선이 있고요. 공간상에서도 평면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요. 여기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단계적인 학습이에요. 한 번에 공간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평면상에서 너희들이 공부를 먼저 해와라. 그리고 나서 공간에서 또 한 번 다룰 테니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해와라. 이게 바로 개정교육과정의 기하 벡터의 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사실은요, 고등학교 1학년 수원에서 배우죠. 근데 수원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요,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하 벡터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해석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기하 벡터에서 해석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벡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가 Y축이 있고요. 여기를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뭘 그릴 거냐면요. 직선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 먼저 어느 한 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 점을 제가 A라고 놓고 X1, Y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점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점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를 제가 A라는 벡터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 자체가요. 벡터를 뭘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벡터는 점으로 인식하자. 하나의 종점으로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A를 지나고 있어요. 이 직선이. 그리고 나서 이 직선에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한데요. 그 기울기를 이제는 우리가 얘와 평행한 벡터를 하나 잡아줍니다. 벡터는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요 벡터를 우리가 D벡터, 여기서는 선생님이 U벡터라고 쓸게요. 교과서 여기 교재대로 해드릴게요. 교재에서 그대로 그냥 U벡터라고 썼기 때문에 U벡터라고 쓰겠습니다. U벡터라고 하는 것을 용어는 그대로 웬만하면 교재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선생님이 교재에는 U1, U2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U1, U2 헷갈리지 않게 똑같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A를 지나고요. 지나고. 그리고 U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A를 지나고 U벡터에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유일하게 하나만 결정나죠.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방향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 벡터가요. 수원에서 배운 어떤 개념과 비슷해요? 그렇죠. 기울기 같은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시하겠다. 그걸 제가 이제 P라고 놓고요. X, Y라고 하면 이 직선이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하겠다. 이 점도 뭐예요? 또 벡터가 되는 거예요. P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벡터를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젠 벡터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P라는 벡터를 표현할 때 이제 벡터. P라는 벡터를 표현할 때 P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 플러스 이만큼이죠. 다시 A라는 벡터 플러스 AP 벡터. 다시 말하면 A라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바로 A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벡터예요? P로 가는 벡터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좀 쓰겠습니다. 자, P라는 벡터를 쓸 때 P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에다가 AP 벡터는 누구와 평행합니까? U 벡터하고 평행함으로 플러스 T U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라는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 U 벡터.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 써드릴게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리하는 과정 같이 해버릴게요. P라는 벡터가 뭐예요? X, Y예요. A라는 벡터가 뭡니까? X1, Y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T라고 하는 거에다가 U라는 벡터는 뭐예요? U라는 벡터는 U1, U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정리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X라고 하는 것은 상등에 의해서 X1 플러스 TU1이라고 쓸 수 있고요. Y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Y1 플러스 TU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 점이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인식하면 돼요? 이 T가 바로 하나의 매개 변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로 정리합니까? T에 대해 정리합니다. T에 대해 정리하면 X-X1 분의 이어주고 있는 매개 변수. X에서 X1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U1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것이 곧 X, Y-Y1이네요. 이거 그리고 뭘로 나눠버리면 돼요? U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U1분의 X-X1, U2분의 Y-Y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점을 지나고 X1, Y1을 지나고 U1, U2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세요. 벡터로 표현했어.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약간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를 지나고 U벡터의 평행한 직선을 표현했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과정이 U1분의 X-X1이고 그 다음에 U2분의 Y-Y1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다시 U1, U2의 평행하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간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T라고 놓는 순간에 다시 분해가 돼버려요. X가 분해되고 Y가 분해가 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나서 뒤에 가서 공간 벡터를 이용을 해버리면 저 개념을 이래서 배웠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집 보다 보면요. 분모가 0인 경우가 있어요. 분모가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모가 0이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마치 우리가 미적원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분모가 0인 분자가 0이다라는 얘기는요. 잘 보세요. U2가 0인 경우 한번 보세요. U2가 0이면요. 얘가 0이면요. 우리가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방향 벡터가 U1, 0 되는 거죠. 이게 방향 벡터예요. 이게 바로 U 벡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얘가 0이면 방향 벡터가 얘가 0이면 u1, 0이란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직선이 얘와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얘와 평행하다는 얘기는 직선이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구나. 그러면 얘는 항상 뭐로 일정하겠습니까? y1으로 일정하겠죠. 됐습니까? y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아, y는 y1.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분자가 0이 되는구나. 자, 확장해 볼까요? 만약에 u1이 0인 경우 보세요. 선생님 분필 자주 부러지네요. 오늘 힘을 줘서 강의합니다. u1이 0이면 방향 벡터 자체가요. u는 0, u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있어요. 0, u2란 얘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럼 얘와 뭐예요?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럼 또 뭐가 돼요? x가 일정하겠죠. 어떻게? 자, 이쪽으로 하시면 x1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x는 바로 x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라고 하는데 문제집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얘기예요. x축과 y축이 평행한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y축의 평행한 직선. 괜찮습니까? 예, 개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요. 바로 3번과 4번에 있는 내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내용인데 거기 교재 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지금 수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벡터로 표현하고 방정식을 좀 새롭게 기하 벡터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얘를 x1, y1이라고 놓고요. B라는 점을 x2, y2라고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 다 위치 벡터, 시점이 원점이 위치 벡터고 얘가 A 벡터고요. 얘가 B 벡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점을 지나고 어떤 기울기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방향 벡터 느낌이라고 얘기했고요. 중요한 거는요. 얘와 평행한 직선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도 되냐면요. 바로 얘를 AB 벡터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AB 벡터와 평행하겠죠. AB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향 벡터, 다시 말하면 A에서 B로 지나는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로서 연결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AB 벡터와 평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바로 x2에서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컴마 y2에서 마이너스 y1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방향 벡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졌는데 두 점이나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x 마이너스 x1 되고요.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 분의 y 마이너스 y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분모가 0이 되면 않죠.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직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선생님, 그러면 AB 벡터는요. 방향 벡터로서의 자격을 갖는데 그 AB 벡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아직도 헷갈립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중요할까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 벡터는 오직 방향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AB 벡터를 잡았지만요. 내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짧게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반대 방향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고요. 요만큼이 4고 요만큼이 2라고 합니다. 4, 2는 어차피 2, 1과 똑같은 거고요. 4, 2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향으로서 2,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이거는 방향 벡터로서의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방향만이 중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나중에 공간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거기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울게요. 기네요 시간이. 자, 네 번째 보시면요.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자, 한 점이 주어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수직인 벡터가 주어집니다. 한 점과 수직인 벡터가 주어진 직선인데 자,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자, 여기가 X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가 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선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한 점을 지나야 돼요. 자, 한 점을 지납니다. 한 점 A라는 점을 제가 X1, Y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벡터를 제가 A 벡터라고 할게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또 무수히 많죠. 그런데 어떻게만 된다면 얘와 뭔가 수직인 벡터가 있다면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요 벡터, 수직인 벡터가 주어지면 이 직선은 이제는 하나로 고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 벡터, 우리가 여기서는 UN 벡터라고 썼을 겁니다. M 벡터 바로 N1, N2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얘와 수직인 직선입니다. 다시 써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누구를 지나고 A라는 점을 지나고 누구의 수직이다? N 벡터에 뭐한다? 수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A를 지나고 N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자, A라는 점, 고정점이지만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 Px, Y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라도 써도 되고요. 요거로 써서 P를 여기 X, Y 막 쓰겠습니다. 이런 점들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점을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점이 벡터니까 얘가 바로 P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AP라는 벡터가 수직이죠. AP가 누구와 수직이에요? 바로 N 벡터와 수직입니다. 그 말은 수직이면 중요한 거 뭐였어요? 내적하면 0 나오죠. 내적하면 0 나옵니다. 따라서 AP 벡터는 P 벡터에서 마이너스 A라는 벡터를 뺀 거와 내적, 누구를 내적하면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얘를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버리면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버리면 X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컴마 Y 마이너스 Y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N1, N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내적하면 0 나오므로 따라서 우리가 N에다가 X-X1 플러스 N1이 되고요. 여기는 N2가 되고 Y-Y1은 0이다 해주면 바로 누구의 수직이고 N1, N2의 수직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수원에서 정리한 거랑 다릅니다. 그죠? 벡터에서 정리된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좀 오래 걸렸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는 교재는요 개념이 좀 복잡했지만 문제 푸는 거는 아주 간략하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스피드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이거에 평행한 직선 G가 또 5,A를 지난대요. 자, 얘와 평행하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방향 벡터 자체가 U 벡터 자체가 자, 3,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얘와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는 같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3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5가 y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5가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걸 지나고 얘와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굴 지난다 그랬습니까? 바로 5,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5를 대입하면 3분의 5 대입하면 6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x 대신에 y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우리가 1이 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제 5번도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유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와, 수직인 직선 하면 얘를 뭘 구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거의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겠어요. 자,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예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 실수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실수 주의.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 마이너스 3에 얘는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u 벡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1인데 얘와 뭐 하래요? 수직이고. 그리고 누굴 지난대요? 3, 마이너스 5를 지난다 이런 얘기죠.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에서의 풀이 방법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하 벡터의 개념, 평면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좋아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플러스 1에 y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 y 플러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써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방법으로 해도 답은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배우냐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방식의 식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공간 벡터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가 누굴 지난다 그랬어요? a, 마이너스 1을 또 지난대요. a, 마이너스 1을 지나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여기 16이 되고요. x 집어넣어야죠.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야죠.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a 마이너스 3이 되고 y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a가 플러스 12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고요. 따라서 a는 우리가 4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된다. 우리가 정리하면 정답은 바로 4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원에 배운 방식이 아니고 기하 벡터에서 사용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벡터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거기 보면 33페이지예요. 여러분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나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내용이요. 두 벡터고요. 이건 두 직선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두 직선, 아까는 두 벡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 교재 거기 보시면요. 두 직선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 직선 자체를 만들어 볼게요. A1분의 x-x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B1분의 y-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여기는요. A2분의 x-x2 B2분의 y-y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어차피 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직선 자체에 방향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게 뭐겠어요? A1, B1이겠죠. 얘와 평행하게. 얘가 이렇게 이동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얘는 이 분홍색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평행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동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하게. 요 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벡터와 요 벡터 A1, B1이라고 하는 요 벡터하고 요 벡터 B1하고 A2죠. A2하고 B2가 이루는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루트에 누구의 제곱? A1의 제곱 똑같습니다. 플러스 B1의 제곱 크기 루트에 자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되고요.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A1, B1 플러스 A2, B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벡터하고 직선은 약간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각을 물어볼 때 예각을 물어볼 수 있고 둔각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벡터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처음부터 좀 헷갈리면 나중에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벡터하고요. 이렇게 가는 벡터는 이미 각 자체가 예각이죠. 이런.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벡터가 어떤 걸 표시하는지 모릅니다. 방향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으면요. 요 각이 구해질 수도 있고요. 요 각이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각과 요 각의 차이는 어떤 각이에요?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각을 물어보면 양수가 될 거고 둔각을 물어보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랑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만 반대예요? 부호만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여기에 뭐만 붙여준다면 절대값만 붙여준다면 얘는 반드시 무슨 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예각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예각이 나오면 코사인 세타 값이 양수가 나오면 그냥 예각인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그냥 둔각인 겁니다. 하지만 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지 양수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대값 붙여야 예각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고요. 얘를 억지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벡터 자체는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문제로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두 직선 이루는 각은 방향 벡터의 각으로 구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 평행할 때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